네, 지난 3월에 이미 이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는 강행됐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당시 이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지난 3월에 현장에 가서 진단을 하셨다고요? 네네. 그때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 유치원에서 그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의뢰를 받아서 갔고요. 네네네. 봐달라고 자문해서 갔는데 네. 공사가 그때 터파이 공사가 한 50% 정도 진행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80%라 그러니까요. 5개월 만에 그때가 이렇게 지질 딱 부착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 위험한 쪽으로 무너지는 쪽으로 편마암 지역인데 예. 제일 위험하거든요. 강남 우리나라가 화성암, 태종암, 변성암이 질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강남은 편마암이고 서울의 강북은 화강암 괜찮아요. 예. 근데 이 지역은 취약한 지역에서 이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거기 점토까지 있어요. 단층 점토까지라 이러는데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쏠릴 수밖에 없고요. 예.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으로 볼 때는 그건 거의 무너지는 거거든요. 진흙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그 부분에. 점토가 거기 단층 돌 사이에 이렇게 점토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라고 보고 설계하면 안 됩니다. 점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흙이군요. 네, 근데 설계한 것도 그것도 그랬고요. 설계한 거를 그때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조사도 허술하고 지수 조사도 촘촘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서는요. 그리고 예.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기도 하고 여기는 조심조심해야 돼. 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철저하게 질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그리고 설계도 이렇게 뭐 어떤 전장 강도 같은 거 강도 실험도 제대로 안 하고 예. 그냥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근데 굴착하면서 보이면은 저거는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강을 하고 안 하면 무너진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면 지금 이제 저 화면이 화면이 지금 왼쪽은 지금 이 시각 화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과거에 이 현장을 가셨을 때 교수님이 네네. 그때 촬영을 했는데 굴착 사면이라고 한다는 게 이렇게 어차피 깎아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깎아내면서요. 지금 저는 이걸 계단식으로 깎거든요. 한 번 깎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계단으로 깎아 여기 보니까 그게 이쪽 연장에 하면은 그쪽까지 연결되겠더라고요. 기초까지요. 유치원 아래쪽까지요.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무너진 거 보니까 딱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이게 경험 많은 사람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 설계를 그걸 검토하지 않았고 그럼 설계 변경을 해서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흙막이보다 생각이 흙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약하게 한다고 그러고 약하게 만들지 말고 세게 해야만이 되는데 왜 그거를 모르는 건지 그리고 5개월 전에 써줬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그거를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됐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조처가 없었던 걸로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렇게 무너지죠. 그거를 원래 설계는 검토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굴착해 보니까 지질이 나빠졌잖아요. 예. 그럼 당연하게 그렇게 이번에 무너진 것처럼 딱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그거를 왜 현장에 다 봤는데 그거를 왜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 보강을 안 해야 되는지. 예. 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강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강을 하던 안 하던 어느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교수님한테 나중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떨까요?라고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아니요, 그것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제가 안 봐도 진짜 경험 있는 사람들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꼭 저만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예. 그런 기술자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채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걸 질문드리죠. 이거 공사 만약에 원래대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니요, 조사할 때는 뭐 한 수백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들고요. 근데 수백만 그거를 원 추가. 몇 군데밖에 안 하고 촘촘히 해야 되면 한 수백만 원, 많아봤자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 전체 공사 비용의 몇 %나 차지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굴착해놓고 육안을 보는 거는 돈 안 들어가고요, 사실은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 나중에 네, 공사하는 사람이 굴착해놔서 잘 보이죠, 이제. 그거는 그냥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근데 기술자가 제대로 경험 있는 사람이 보면은 지금 무너진 거 그대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엔. 왜 제가 5개월 전에 봤겠습니까? 네. 그 1,000만 원 가량 물론 저희들이 금액은 근데 이제 공사 기간은 좀 길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네, 되면. 조사 비용이 원래 조사 비용이 좀 추가로 한 몇천만 원 들고요. 지금 조사하는 건 돈이 아니라 이제 보강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추가 네. 보강 비용. 네, 보강 그리고 공기가 늘어나니까 이게 또 부담스러웠다고 주저주저 했다고 봅니다.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곳이었으면 어떻게든 했을 텐데 이게 땅 밑에 이제 안 보이는 곳이죠. 네, 그리고 해놓고 나 주차장하고 나중에 올라가니까 이 건물만 나중에 이쁘지 이거는 괜히 공돈 드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만 하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민들이 지금 대피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곳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붕괴 현장을 직접 본 주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인데요. 김윤하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무너졌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셨어요? 네네. 몇 시쯤이었고 어떻게 보신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고요. 음. 한 11시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10시 반서부터 거기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있었거든요. 아, 한 시간가량 계속 소리가 났었어요. 네네.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불면 이렇게 막 간판이 떨어지는 소리? 네. 막 그런 소리가 계속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그 공사 현장에서, 이게 바람도 불고 하는데 저걸 제대로, 다 내놓지 않고 그냥 가서 저렇게 소리가 나나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 바람에 뭔가 막 날리고 그래서. 네네. 상당히 소리가 굉장히 놀라셨... 많이 났었거든요. 네,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냄새도 좀 나는 걸 느끼셨다고요? 아니, 냄새 나는 거는 우리는 왜냐하면 그 높은 옥상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냄새 나는 거는 저는 못 느꼈고요. 어. 그게 무너지자마자 거기서 막 물이 막 쏟아졌었어요. 물이 쏟아져요? 예. 어디서요? 그 건물에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쏟아졌었거든요, 처음에. 아. 유치원 건물에서요. 네, 그 무너진 그 유치원 건물에서. 아마 물탱크 쪽이 아마 파손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네. 평소에 이 지역 많이 주민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입니까? 그렇죠. 어. 그 앞에 바로 앞에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바로 앞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지금 저 유치원만 저희들은 화면을 보이는데 그 유치원 주변에는 또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까? 그 유치원 그쪽 앞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그 뒤 유치원 그 바로 옆에도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빌라까지. 네, 그 위에도. 그리고 우리는 이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그 위는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아, 만약에 건물이 그 주민들 계시는 지금 전화하시는 선생님 계시는 쪽으로 이렇게 저는 기울어졌다면 거기에 살지는 않고 예. 거기는 우리 저기 지인이 있어서 그 아. 옥상에서 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 그 시간에 그래서 네. 보셨군요. 같이 네, 계시던 저는 거기서 분들도 많이 저는 놀라셨을 것 거기하고는 같아요. 한 1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예. 네, 같이 계시던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바로 대피를 하셨나요? 우리는 대피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높은 옥상이었고 거기하고 거리는 한 100m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옥상에서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지금 그 현장에 지금 다른 분들이 와서 좀 놀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소리가 아까 거의 한 시간 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어져서 들렸었군요. 한 번에 네, 계속 났었어요, 그 소리가. 그렇다면 잠시만 전화 끊지 마십시오. 교수님, 지금 이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게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옹벽 공사한 것들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금천동에서 무는 거랑 똑같고요. 예. 그게 지금과 보강 공사 해놨으니까요. 그 예. 흙막이 벽체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끊어지는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토목 사실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예. 우리나라 토목 공사가 세계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왜 기술자들이 이런 걸 왜 못하는지. 그건 잠시 뒤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자, 김 선생님. 네네. 그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제가 보니까 뭐 불이 반짝반짝하는 현장 예, 당시 불이 이제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예. 건물이 기울면서 그 안에서 불이 계속 깜빡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 저러다 불 나는 거 아닌가 막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야 저거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렇죠. 막 바로 무너질 것처럼 막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얼마나 긴박했던 상황인지 화면으로도 아마 저기는 이제 전력선 공급이 뭔가 이제 잘못되면서 저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었던 것 네. 같고요. 집안 쪽에 전력선도 많이 들어갑니까, 교수님?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뭐 가스도 그렇고요. 저게 아마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력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도 수도관이랑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 바쁘신데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들이 질문하지 못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시 상황? 글쎄요, 우리도 너무 그때는 당황해가지고 막 너무 놀랐어요. 놀랬고 그 앞에 계시는 분이 아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밤 11시 20분이라고 하셨죠? 네네. 저희들 이게 오전 11시 20분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끔찍합니다. 됐으면 진짜 애들이 거기 있었죠.
아이고. 네. 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주민들이 저 정도로 알 정도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폭삭,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두두두둑 이렇게 무너지는 거네요. 왜 그런가 하면 가시설을 대놨으니까요. 거기 뭐 철근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뭐 예. 용접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같은 분야로서 이게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인데 예. 이렇게 기술자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여건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뭐 금천구도 무너지고 이게 참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국민들이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정부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안전처도 하지만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시민들은요. 그 시민들의 얘기가 각 구청이나 빨리 수렴돼 가지고 신속하게 대책 세울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가산동 아파트 붕괴랑 같은 내용입니까? 네, 똑같습니다. 부실 시공, 부실 조사, 하여튼 뭐 부실 조사 설계, 하여튼 부실에 대한 부실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비는 촉진제일 뿐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네.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지금도 현장이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더 기우는 듯도 하다는 얘기가 이미- 들리고요. 이미 무너진 겁니다. 이미 거기 걷잡을 수가 없고요. 저거 다시 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흙을 다시 되메우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지 이제는 뭐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안전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흙을 다시 되메우고요. 뭐 하여튼 이제는 저 건물은 못 씁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유치원에서 교수님한테 그 의뢰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위험하다? 그럼 유치원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건물 짓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제대로 하시오라고 했을 거고 구청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나요? 그런 거? 당연하게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구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네.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아마 중재 역할을 했겠죠. 예.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유치원들이 어떻게 민간끼리 합니까? 구청에서는 민간끼리 알아서 하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또 공무원도 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구청 직원도 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밖에 아마 중재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니면 했는데 그냥 밀어붙였거나 뭔가 했죠, 당연하게. 그래서 저보고 공식적으로 써달라 그런 게 자문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적었습니다. 제대로 지질 조건에 맞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 붕괴된다. 그런 지질이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검토해달라고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사고 보면은 더 아까 뭐 얘기하셨습니다만 더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서울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거 분명히 못 한다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부 다 합니까? 그래서 5천만 국민이 자기 집의 문제는 제일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304명의 세월호 희생이 그거거든요. 사회의 안전을 승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건으로서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네.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세월호도 다 조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안전처만 그냥 만들고 실제로 작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게 없습니다. 네, 교수님 걱정되는 게요. 저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입니다. 네. 커다란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 쪽에는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좀 불안하실 텐데 괜찮을까요? 네, 실제로 안전한 거하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주민들은 뭐 가산동도 괜찮으니까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고민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북 지역은 집안이 탄탄한 편이다. 주로 뭐 허강암이나 이런 네. 뭐 현무암 쪽 지질이 많고 강남 지역은 이게 좀 그렇지 못하다. 집안이 약하다. 네. 전문가에서 뭐 이론적인 내용입니다만 이게 뭐 그렇다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75년도 서울에서 지하철 만들 때는 화강암에 많이 했는데 90년도 2기 지하철 때는 편마암에 많이 하다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편마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니까 암석에서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편마암이 한 30% 됩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는 토목공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전부 다 무너지는 게 단층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탁 보고 알겠습니까? 그건 척 보면 아는 겁니다. 왜? 그 무너지는 게 그걸 무너지니까요. 100% 거의 100%. 자,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화강암은 덩어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네. 돌 덩어리. 그러니까 돌이 부셔지거나 뿌개지지 않는 이상 그 무너질 이유는 아니 그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점토가 진흙이나 없습니다. 네, 흙이 그게- 없는 거고요. 네 거의 여기는
무수히 많고 예. 네. 어디가 나타날지 모르고 왜냐하면 편마음은 46억 년 됐거든요. 화강암은 2억 년 되고요. 그래서 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변성을 많이 받 단층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큰 돌덩어리 하나 있는 것과 작은 돌덩어리 사이에 흙이 들어 있어서 비가 와서 물이 빠져나가면 같이 빠져나가는 구조와 네, 그렇게 하고 잘 미끄러지고요. 아. 근데 그거를 설계할 때 여기도 안 했고요. 네. 많은 경우가 그거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토목 예. 공사할 때 땅이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많은 사람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입니다. 가도 기본을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흙이 많은 집안에는 어떤 보강 공사를 더 잘 해줘야지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지금 있는 흙보다는 겁니까? 여기 딱 보니까 지금 단층에서 점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돌이라 그래도 점토가 있게 되면은 그 흙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사하면서는 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단단한 거에 점토가 단층에 들어가면 그거는 더 점토라고 위험합니다. 하시면 물은 진흙 같은 거 네, 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네. 언뜻 보면 전부 다 돌이거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실험을 해야 돼. 미끄럽히면 얼마나 약해질 건가 비 맞을 때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당연하게 부실할 수밖에 비 오면 그 핑계를 비게 되는 거죠. 실험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부실한 설계가 시공해놓고 지금 와서 비 오면 그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이 이시각 상도동 그 유치원 쪽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사고가 나기 전에 지난 3월에 촬영이 된 화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3월은 아니고요.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갔었을 때 저렇게 굴착기로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너질죠. 저 회색으로 이렇게 덧발라 놓은 거, 저게 바로 그 노면을 이렇게 막아놓은 흙막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흙막이 공사인데요. 뭐 제 공법이 잘못됐 공법은 다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근데 그 지질에 맞는 궁합에 맞는 보강 대책을 세웠느냐 안 했냐 문제입니다. 근데 지질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끼려고 저걸 보통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대부분이. 예, 이게 단적으로 네. 아직 이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자 옆에 유치원 무너졌어요. 저거 누가 물어내야 되는 겁니까? 저 공사하는 사람이 물어내야죠. 그럼 당연하게. 물어내면 저거 수억, 수십억 넘게 보상해 줘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죠. 보통 이렇게 그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말고 그 업자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양심에 맡기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왜 지금 여기서 치사한 점이 왜 5개월 전에 제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왜 지금까지 무너질 끝까지 갔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천동도 일주일 전에 귀미 갔는데 10일 전에 갔는데 그거를 왜 수렴이 안 됐느냐. 그게 시사한 점이 큽니다 지금요.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제일 아쉬운 대목이 어디입니까? 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이 사고를 좀 막을 수도 있었을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희생양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터파이 공사하는데 주변에 건물 균열 안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가더니 근데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 노후 건물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기 때문에 누구 책임보다는 전부 다 저는 희생양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 처음에 의뢰를 했을 때는 유치원 입장에서 봐서도 이거 위험하니까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어떤 징후가 있으니까 저한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균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파 이런 걸 해서. 그렇겠죠. 뭔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이 뭐 압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그 5, 6개월 전에 이제 지질 검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터 균열 같은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있으니까 저를 서서히 얘기했겠죠. 저를 이루어지는 불렀겠죠. 겁니까? 그걸요. 그거는 균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천구처럼 10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몇 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사실은 뭐 그 사이에 세우면 되는데 네. 안 하고 돈을 아끼려고 제대로 안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붕괴되는 것이죠. 뭐 단순합니다. 흙은 한번 무너진 다음에는 안정된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저게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까?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1차, 2차로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미 1차로 무너졌고요. 2차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지질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이 무너질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가 시스템적인 측면을 잘 몰라서요. 혹시 네. 이제 유치원 쪽에서도 어떤 조처를 취했을 텐데 구청에서 공사 현장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해야죠. 하는데 결론도 돈이거든요. 우리가 네. 기술자가 할 수 있는데 기술자도 그러면 알았다고 보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기술자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요. 알죠 보면요. 근데 이 돈하고 안전의 문제고 돈의 문제고 공기 시간 물어넣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토목공사 기술이 있는데 왜 기술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줘 놓고 공사 다 밀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면 책임지고 그러면 이제 또 묻혀져 버리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시스템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처벌하고 희생양으로서 넘어간다. 예. 공사 현장에도 뭐 기술자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6개월 전에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때 그 인부들이나 어떤 기술자들은 우려는 없었습니까? 자기네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이거 추가 보강을 해야 된다니까 자기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잠깐만 책임지니까 말은 빼는데요. 근데 저건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단순한 공사들을 이렇게 놓치는 거는 이게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을 안 하고 아끼려고. 근데 그거를 견제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제가 5천만 국민이 함께 해야만이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 건물, 유치원 건물 같은 경우는 기둥이 거의 다 무너져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태라고 네. 하는데 철거까지 언제까지 저 건물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 뭐 언제까지 이미 그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질까 봐 하는 걱정입니다.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질 상태를 제가 거길 자세히 못 봤으니까 앞에만 봤지만 이미 무너지는 것까지는 저도 봤습니다. 저렇게 무너질 거다. 그거는 예측했습니다. 신축 저 옆에서는 신축 그 빌라를 그 네. 49세대가 6개 동 49세대짜리 빌라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건물이 들어서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빌라 정도면 큰 대규모 건설 회사라기보다는 중소건설업체 네, 이렇게 가능성이 높죠. 뭐 저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관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똑같은 붕괴가 바로 2년 전에 은평구에서 나왔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흙막이 무너져가지고 건물이 기울어져가지고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 다 잊혀져서 그렇지. 저는 그것만 하니까요. 전국이 똑같이 목포에서도 똑같은 게 발생했고 3년 전에요. 그러니까 예. 뭐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발생하고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응급처방만 넘어가고 근본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참에 그것도 한번 질문드리죠. 최근에는 사패산에서도 뭐 싱크홀 나오는데 이 싱크홀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인재입니까? 막을 수 있는 네, 겁니까? 제가 어저께 가봤거든요. 그저께 방송은 전부 다 싱크홀만 나왔어요. 근데 싱크홀이니까 그냥 물 빠져서 배수로 하는데 가보니까요. 배수로가 지질 특성을 이거 똑같은 건데 지질 지형 특성을 무시하고 배수로가 물은 흐르는데 물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고 이게 흘러가면서 이게 동공이 생기니까 무너지죠. 그 사패산 거도 어저께 거도 그것도 토목공사 부실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안이라는 게 한 번 무너지면 멀쩡하던 집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주변 집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좀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안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냥 직선으로 양상이 다릅니다. 직선으로 무너진 게 있고 원형이 있는데 얘는 직선이 특성입니다. 그 단층은 따라서 미끄럼 타고 스키 타고 내려온 겁니다. 그냥 밑에를 파니까 땅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 밑에 파면은 스키 타고 내려온 겁니다. 그냥. 예. 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유치원 못 가고 정말 큰일 날 뻔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여기 어디야? 여기 위험하대. 이런 또 소문 나서 아파트 가격 영향 미치고 빌라 가격 영향 미치고 그 일 발생하기 전에 지을 때 알았을 때 고쳤으면 그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강 제가 뭐 이거 지금 막 복구하고 뭐 하려면 손해배상 하려면 한 100억이 뭐 한 50억이 든다면은 예. 저거 추가 보강하는 거는 한 매덕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 초기에 막을 때는 좋은데 이게 붕괴되고 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다행인 것은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네. 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